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용띠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주위에 용띠 친구나 가족, 동료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용띠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용띠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띠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용은 예로부터 동양 문화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죠. 용이 가진 힘과 강인함, 지혜가 어우러져 마치 전설 속 영웅처럼 대단한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은 그런 용띠의 기본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띠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어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용띠의 장점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용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강인함과 리더십이에요. 용띠인 분들은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힘이 있어요. 어쩌면 주변에서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용띠들은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흔들림이 없네, 한결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용띠일 가능성도 높을 거예요. 이 강한 리더십이 어떤 큰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용띠의 성향을 보고 자주 신뢰하게 됩니다. 무언가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음으로 용띠들은 창의적 사고와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는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적응력이 중요한데 용띠인 사람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사고방식이 특징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서 어디서든 두각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창의성 덕분에 용띠 사람들은 특히 재물운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운이 좋다기보다는 스스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역시 이 사람은 특별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창의적이고 유연한 성향은 장점이지만 때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 자기 아이디어에만 몰입하거나 과욕을 부릴 때 주변 상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용띠는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지만 때때로 쉬어가거나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용띠는 목표 지향성과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참 독보적이에요. 용띠인 분들은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표가 생기면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차근차근 해내는 편이에요. 이 점 덕분에 용띠인 분들은 일이나 사업에서 꾸준히 성공을 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용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용띠의 추진력과 목표, 지향성은 과욕에 빠지지 않고
신중함을 지닐 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한 가지에만 몰입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쉬어가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말하죠. 천천히 가더라도 멀리 가라고요. 용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 용띠분들, 지금 당장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말고 자신을 믿고 한 발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용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물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용띠에게는 특정한 물건들이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물건들이 단순히 집 안에 놓이는 장식품이 아닌 용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두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용띠인 친구나 가족이 계시다면 선물로도 아주 좋겠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황금색 용 조각상입니다. 용띠에게 있어서 용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강력한 상징성과 함께 황금색이 더해진 조각상은 용띠에게 더욱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황금색은 예로부터 번영과 부를 상징해 왔는데요. 용이 가진 힘과 황금색의 풍요로움이 결합된 이 조각상은 말 그대로 재물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용띠인 분들은 이 조각상을 집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 황금색 용 조각상은 집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거실 중심부나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 두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거실은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기에 용의 강력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거실에 용 조각상이 자리하면 마치 가족 모두가 함께 부의 기운을 키우는 느낌이 들겠죠? 다만 침실이나 집의 출입구 근처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위치에서는 용의 강한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황금색 용 조각상은 정기적으로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기운이 탁해지지 않고 순수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정화한 다음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햇볕 아래에서 말리면 더 좋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집 안에 특별한 용 조각상을 두고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확실히 그 기운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물건은 청금석입니다. 청금석은 지혜와 성공, 평화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용띠들에게는 특히 집중력과 결단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청금석의 차분하고 맑은 에너지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청금석은 특히 재정적 성공과 지혜로운 결정을 돕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용띠가 청금석을 가까이 두면 부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금석은 서재나 공부방 혹은 업무 공간의 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청금석을 동쪽에 두면 지혜와 결단력의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용띠의 재물운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용띠가 아닌 사람도 이 위치에 청금석을 두면 창의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청금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로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 햇볕 아래에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청금석은 자주 만지면 그 기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위치에 두고 가능하면 손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청금석은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그 에너지가 더욱 극대화되니 가끔은 소금물로 씻어내어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청금석의 맑고 차분한 에너지가 용띠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느껴보세요. 세 번째 추천 물건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름 그대로 번영과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특별히 집안의 재물운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용띠인 분들이 금전수를 집안에 두면 안정적인 수입과 부의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에너지가 용띠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금전수는 특히 용띠의 기운과도 잘 맞아 집안에 두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금전수는 집 안으로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기에 현관 입구나 거실 창가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두면 바깥의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재물운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다만 금전수는 자연광을 약간 받는 것이 좋지만 과도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더욱 잘 자라서 좋은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물을 줄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당량의 물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금전수의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또한 시든 잎은 바로 제거해주고 화분과 흙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금전수의 에너지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건강하게 자란 금전수는 집안의 재물운을 더 강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용띠가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하는 3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있으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아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날카로운 장식품은 칼이나 가위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런 물건은 긴장감을 유발하고 집 안의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물운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날카로운 물건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장식품은 재물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침실이나 거실 같은 휴식 공간에는 날카로운 장식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의 장식품을 대신 두면 집안의 기운이 편안하고 온화하게 흐르며 가족들 간의 관계도 더 화목해집니다. 만약 날카로운 장식이 꼭 필요하다면 서재나 개인적인 업무 공간에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와 같은 물건들은 집안의 에너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깨진 물건이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재물운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죠. 깨진 물건은 가급적 빠르게 치우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진 물건은 특히 현관이나 집안의 중심에 두면 좋지 않아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깨진 물건이 있다면 좋은 기운을 막아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깨진 물건은 보이는 즉시 버려서 집안의 에너지가 맑고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흐릿하거나 오래된 거울입니다. 거울은 집안의 에너지를 반사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었거나 흐릿한 거울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울이 반사하는 기운이 맑고 깨끗해야 재물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해요. 거울은 항상 반짝이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배치된 경우 특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오래되어 흐릿해진 거울이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거울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반사해서 재물운을 돕게 되니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용띠분들이 재물운을 더 잘 관리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연말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지출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물운을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특히 용띠인 분들은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재물운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현명한 지출과 재정 관리입니다.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지출할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파티 등 특별한 행사가 많다 보니 지갑이 쉽게 열리곤 하죠. 하지만 용띠분들에게 이 시기야말로 지출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할 때입니다. 과도한 소비는 단기적으로는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물운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필요한 지출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하고 잠시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한 해의 마무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집중하면 내년 재물운도 더 탄탄해지겠죠. 혹시라도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결정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조금 미뤄도 괜찮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현명한 지출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어렵지만 꼭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재물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성과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자신에게도 격려와 칭찬을 해보세요. 그럼 좋은 에너지가 주변에 감돌면서 다시 재물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마음이 감사와 긍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좋은 기운이 가득한 느낌이 들죠. 용띠분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재물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와 노력에 대해 스스로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룬 작은 성취들을 기억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재물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가짐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더 좋은 기운이 돌아오게 되겠죠. 세 번째는 작은 기부와 나눔입니다.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서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이 곧 더 큰 재물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용띠분들은 특히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재물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나눔을 실천할 때 더 큰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작은 나눔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정리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기운도 맑아지고 재물운도 더욱 풍요롭게 채워질 거예요. 나눔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곧 돌아오는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 베푸는 마음이 클수록 더 큰 재물운을 맞이할 수 있으니 연말의 나눔을 통해 풍성한 기운을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는 용띠분들을 위한 재물운 관리 조언을 드렸는데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지닌 용띠분들은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황금색 용 조각상이나 청금석, 금전수 등의 물건 배치와 관리 방법을 활용해서 재물운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텐데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용띠분들이 지닌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한 해에도 성공과 풍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꾸준히 좋은 기운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베푸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큰 풍요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한 해 마무리가 의미 있고 풍성하게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용띠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주위에 용띠 친구나 가족, 동료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용띠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용띠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띠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용은 예로부터 동양 문화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죠. 용이 가진 힘과 강인함, 지혜가 어우러져 마치 전설 속 영웅처럼 대단한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은 그런 용띠의 기본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띠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어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용띠의 장점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긴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용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강인함과 리더십이에요. 용띠인 분들은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힘이 있어요. 어쩌면 주변에서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용띠들은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흔들림이 없네, 한결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용띠일 가능성도 높을 거예요. 이 강한 리더십이 어떤 큰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사람들은 이런 용띠의 성향을 보고 자주 신뢰하게 됩니다. 무언가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다음으로 용띠들은 창의적 사고와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는 변화가 정말 빠르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적응력이 중요한데 용띠인 사람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적인 사고방식이 특징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서 어디서든 두각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창의성 덕분에 용띠 사람들은 특히 재물운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운이 좋다기보다는 스스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역시 이 사람은 특별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창의적이고 유연한 성향은 장점이지만 때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너무 자기 아이디어에만 몰입하거나 과욕을 부릴 때 주변 상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용띠는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지만 때때로 쉬어가거나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용띠는 목표 지향성과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참 독보적이에요. 용띠인 분들은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표가 생기면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차근차근 해내는 편이에요. 이 점 덕분에 용띠인 분들은 일이나 사업에서 꾸준히 성공을 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용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용띠의 추진력과 목표, 지향성은 과욕에 빠지지 않고 신중함을 지닐 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한 가지에만 몰입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쉬어가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말하죠. 천천히 가더라도 멀리 가라고요. 용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 용띠분들, 지금 당장 큰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말고 자신을 믿고 한 발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용띠가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물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용띠에게는 특정한 물건들이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물건들이 단순히 집 안에 놓이는 장식품이 아닌 용띠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두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용띠인 친구나 가족이 계시다면 선물로도 아주 좋겠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황금색 용 조각상입니다. 용띠에게 있어서 용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강력한 상징성과 함께 황금색이 더해진 조각상은 용띠에게 더욱 특별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황금색은 예로부터 번영과 부를 상징해 왔는데요. 용이 가진 힘과 황금색의 풍요로움이 결합된 이 조각상은 말 그대로 재물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용띠인 분들은 이 조각상을 집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 황금색 용 조각상은 집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거실 중심부나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 두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거실은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기에 용의 강력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거실에 용 조각상이 자리하면 마치 가족 모두가 함께 부의 기운을 키우는 느낌이 들겠죠? 다만 침실이나 집의 출입구 근처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위치에서는 용의 강한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황금색 용 조각상은 정기적으로 닦아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기운이 탁해지지 않고 순수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정화한 다음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햇볕 아래에서 말리면 더 좋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집 안에 특별한 용 조각상을 두고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확실히 그 기운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물건은 청금석입니다. 청금석은 지혜와 성공, 평화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용띠들에게는 특히 집중력과 결단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청금석의 차분하고 맑은 에너지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청금석은 특히 재정적 성공과 지혜로운 결정을 돕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용띠가 청금석을 가까이 두면 부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금석은 서재나 공부방 혹은 업무 공간의 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청금석을 동쪽에 두면 지혜와 결단력의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용띠의 재물운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용띠가 아닌 사람도 이 위치에 청금석을 두면 창의력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청금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로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 햇볕 아래에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청금석은 자주 만지면 그 기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고정된 위치에 두고 가능하면 손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청금석은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그 에너지가 더욱 극대화되니 가끔은 소금물로 씻어내어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청금석의 맑고 차분한 에너지가 용띠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느껴보세요. 세 번째 추천 물건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이름 그대로 번영과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특별히 집 안의 재물운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용띠인 분들이 금전수를 집 안에 두면 안정적인 수입과 부의 축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연이 주는 풍요로운 에너지가 용띠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금전수는 특히 용띠의 기운과도 잘 맞아 집 안에 두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금전수는 집 안으로 재물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기에 현관 입구나 거실 창가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두면 바깥의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재물운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요. 다만 금전수는 자연광을 약간 받는 것이 좋지만 과도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더욱 잘 자라서 좋은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물을 줄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당량의 물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금전수의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또한 시든 잎은 바로 제거해주고 화분과 흙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금전수의 에너지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해요. 건강하게 자란 금전수는 집안의 재물운을 더 강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용띠가 집 안에 두지 말아야 하는 3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있으면 기운이 안정되지 않아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날카로운 장식품은 칼이나 가위 같은 모양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런 물건은 긴장감을 유발하고 집 안의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물운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날카로운 물건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장식품은 재물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침실이나 거실 같은 휴식 공간에는 날카로운 장식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모양의 장식품을 대신 두면 집안의 기운이 편안하고 온화하게 흐르며 가족들 간의 관계도 더 화목해집니다. 만약 날카로운 장식이 꼭 필요하다면 서재나 개인적인 업무 공간에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와 같은 물건들은 집안의 에너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깨진 물건이 있으면 부정적인 기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재물운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죠. 깨진 물건은 가급적 빠르게 치우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진 물건은 특히 현관이나 집안의 중심에 두면 좋지 않아요.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깨진 물건이 있다면 좋은 기운을 막아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깨진 물건은 보이는 즉시 버려서 집안의 에너지가 맑고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흐릿하거나 오래된 거울입니다. 거울은 집안의 에너지를 반사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었거나 흐릿한 거울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울이 반사하는 기운이 맑고 깨끗해야 재물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해요. 거울은 항상 반짝이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배치된 경우 특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오래되어 흐릿해진 거울이라면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거울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반사해서 재물운을 돕게 되니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용띠분들이 재물운을 더 잘 관리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연말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지출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물운을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특히 용띠인 분들은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재물운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현명한 지출과 재정 관리입니다.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지출할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파티 등 특별한 행사가 많다 보니 지갑이 쉽게 열리곤 하죠. 하지만 용띠분들에게 이 시기야말로 지출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할 때입니다. 과도한 소비는 단기적으로는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물운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필요한 지출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하고 잠시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고 한 해의 마무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집중하면 내년 재물운도 더 탄탄해지겠죠. 혹시라도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결정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조금 미뤄도 괜찮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현명한 지출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어렵지만 꼭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재물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성과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온 자신에게도 격려와 칭찬을 해보세요. 그럼 좋은 에너지가 주변에 감돌면서 다시 재물운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마음이 감사와 긍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좋은 기운이 가득한 느낌이 들죠. 용띠분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재물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와 노력에 대해 스스로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룬 작은 성취들을 기억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재물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가짐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더 좋은 기운이 돌아오게 되겠죠. 세 번째는 작은 기부와 나눔입니다.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서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그것이 곧 더 큰 재물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용띠분들은 특히 이렇게 베푸는 마음이 재물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나눔을 실천할 때 더 큰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작은 나눔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정리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기운도 맑아지고 재물운도 더욱 풍요롭게 채워질 거예요. 나눔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곧 돌아오는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 베푸는 마음이 클수록 더 큰 재물운을 맞이할 수 있으니 연말의 나눔을 통해 풍성한 기운을 가득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는 용띠분들을 위한 재물운 관리 조언을 드렸는데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지닌 용띠분들은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황금색 용 조각상이나 청금석, 금전수 등의 물건 배치와 관리 방법을 활용해서 재물운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텐데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용띠분들이 지닌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한 해에도 성공과 풍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꾸준히 좋은 기운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베푸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큰 풍요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한 해 마무리가 의미 있고 풍성하게 바랄게요. 감사합니다.